안녕하십니까. 간호과와 복지과 두 과를 맡고 있는 간호복지부장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저희 학교 과에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체 과가 특성화의 장점이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료로 이 모든 자격증들, 각 과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딸 수 있다는 게, 그게 아마 그러고 나서도 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딴 일을 할 수 있어요. 뷰티과를 왔다고 뷰티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꼭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간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진로, 실제 저희는 이제 간호과는 좀 오래된, 저희 학교에서는 오래된 과라서 실제 졸업생들이 나가 있는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학원은 1년 동안 돈을 내고 다니는 거고, 학교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자격증을 따서 그것으로 이제 뷰티과랑 비슷합니다. 한 5대5 취업 진학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좀 아무래도 진학이 좀 더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바이오 생명공학과, 예를 들면 간호과가 아니에요. 그렇게도 갑니다. 그래서 은행을 취업한 학생도 있고, 내가 해보고 요거는 그냥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을 그만두고 다른 데 이직할 때 간호조무사로 또 돈을 벌어서 해외여행 갔다 온 다음에 또다시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교육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느 학교나 우리 학교가 제일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제 친동생이 인서울에 인서울에 무용과를 나와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어요. 제 친동생이. 그 다음에 제 친조카 언니의 딸이 또 안경과 4년제 나와서 간호조무사 땄습니다. 일자리라는 건 필요하거든요. 더구나 100세까지 산다는데 먹고 살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 친구 인서울에 미대 나왔거든요. 살다 보면 중년이 돼서, 여기 어머니도 계시는데 중년이 되거나 나이가 좀 있으면 취업을 그래도 내가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게 간호조무사가 아닐까. 그래서 제 친구가 미대 나와서 나중에 자격증 따서 굉장히 병원에서 지금 꽤 7, 8년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학교 간호과 입학을 시켜 놓으시면은요, 어머니들이 공부하시다가 같이 자격증 따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랑 연결돼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학점제를 아까 취업 홍보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점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에서 인문계까지 다 트렌드거든요. 내가 이과를 왔지만 다른 과 공부도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간호과지만 나는 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전국의 간호과 중에서는 올해 저희 학교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제가 전국의 간호과가 60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주도 중문고까지. 그 중에서 제가 10년째 전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간호과가 있는 학교들은 저희 학교 와서 배워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장선생님이 전국교장협의회 간호과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꽤 괜찮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제도 제일 먼저 해봤습니다. 그냥 어떨까라고 해봤는데, 코스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과 달리 학교에서 자격증을 따려다 보니 그 학교 수업은 따라가면 되고요. 병원 실습 780시간.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병원 실습을 나가야 해요. 그렇지만 다른 학교는 1학년 겨울방학부터 나가요. 근데 저희는 2학년만 내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과정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다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전공 선택을 학점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2학년, 3학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 과목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제가 대학교 간호학과에 갈 거다, 또는 공무원을 할 거다, 공기업을 할 거다, 이런 경우들은 좀 인체구조, 해부생리 심화를 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응급구조사나 물리치료나 또는 실기를 좀 더 배우고 싶고, 내가 취업을 먼저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고 싶다, 선취업이 우선이다 하는 학생들이 주로 실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어렵게 하지 않고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그런데 조금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은 거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인체 해부생리 이러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저희도 이제 올해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이런 모든 판넬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순환기계를 할지 비뇨기계를 할지 그 주제도 모둠이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심화학습이니까 텍스트도 이제 대학교재라든가 그리고 좀 더 심화된 거를 찾아서 하는데 다 학생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모둠별로. 그래서 나중에 발표하고 하면 이제 1등을 했던 그럼 이제 상품을 주고 아까 뷰티과에서도 상품 좋은 거 거셨는데요. 간호과도 올라오시면 또 많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이제 소독법이 병원에서 쓰는 것들 병원 나가면 사용해야 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재밌게 본인들이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아이클리어로 이거를 뭘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자궁 속에 태아를 그냥 100% 학생들 작품이에요. 그냥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궁의 사이즈나 나의 뭐 생리나 나의 신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기도 이제 생식기 밑에는 폐죠. 그래서 뭐 폐포나 이런 길도 본인들이 이제 책을 보면서 다 만들어다 보니까 재밌어하고 이런 과정들을 감사해요. 하고 있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 대신 흥미롭게 그래서 좀 이따 복지과도 말씀드릴 건데 복지과도 내년부터는 이 과정을 지금 할 것입니다. 자, 다른 거는 지금 설명드렸던 거 그냥 사진으로 보고 들어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과별로 모이셨을 때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생 우리 그 세균 배양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응급구조 아까 실기 위주로 하는 코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생아 목욕 돕기 이런 건 저는 간호과가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동생한테도 권유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안 하더라도 자녀들을 키운다거나 실생활에서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많거든요. 혈당이라도 잴 줄 알고 부모님.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뭐냐면 실기 파트에서 한 건데요. 독서 융합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 손에 있는 균을 여기다 배양을 해보면 좀 더 들어온 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내가 더 잘 씻어야 되겠구나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주로 실기 응급구조 코스에서 하고 있다. 코스는 다 외우지 않으셔도 2가지 코스를 굉장히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반가워하게 지금도 좀 4층에서는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분위기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특출나게 우수하진 않았지만 이제 한번 미친 듯이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고등학생이야. 좀 해야지 하는 학생들이 오셔야 적응을 좀 더 잘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이팅게일의 촛불의식을 보통 사실 나이팅게일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어디 있습니까? 간호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가장 대대적으로 전국에서 이것도 저희가 샘플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간호협회 또는 간호교육평가원 아는 곳들에서 전부 다 허황과 직접 와서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인스타에도 있고요. 좀 이따 요 동영상은 올라가셔서 간호과에서 학과 설명회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과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보건복지과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간호과와 차이점은 간호과는 간호조무사 코스고요.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는 게 인력양성유형이 보건복지과는 요양보호사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를 땄다 해서 요양보호사로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보건복지 계열은 계속 4차 산업혁명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그걸 따놓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냐면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이런 팀을 이루어서 앞으로 우리가 노후화 시대, 이게 노령화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맞춘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도 아까 저희 학교가 간호과 중에서는 전국의 제일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전에도 출장 갔다가 교육부와 복지부와 국회와 직접 소통하는 학교가 저희 학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를 말씀드려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굉장히 갖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 자격증이다. 그거를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그냥 딸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간호과와 복지가 같이 동아리를 보면 이제 MVP라고 간호과의 가장 대표 동아리인데요. 주로 봉사활동하고 또 이제 노인들이나 또 아동이나 지역사회 이런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작업 치료 있죠. 오랫동안 뭐 누워 있거나 또는 치매도 요새는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작업 치료 도자기 같은 거 아이들이 하면서 수업 시간에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와서 아마 도자기 받아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직 공무원반이 있는데요. 보건직 공무원 이 사진도 보면 스스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보건직 공무원이 전국에서 최다 배출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 중에는 7급까지. 그러면 이제 공무원을 먼저 된 다음에 뭐 4년제 인서울의 대학에 후진학으로 가면 공무원이 되면 좋은 게요. 평생 직장이기도 하지만 대학 다니는 동안에 휴직 처리를 해주고요. 어떤 구청은 아예 학비까지 다 대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7급이 사실 쉬운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7급, 8급 저희 학교 출신들이 지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간호과 복지과에 신경 써서 하는 일이 되도록이면 생기부에 많이 넣을 수 있는 대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한 졸업생들이 실제 앞에는 다 졸업생들이고요. 졸업생들이 와서 그룹별로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선배들하고 이런 대화의 시간, 게임의 시간, 학교는 또 즐거워야 되죠.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는 저희 학교 졸업생들을 불러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다 설명을 해주고 코스를 여기 있는 학생들 다 졸업생들이에요. 다양하게 지금 대학을 갔거나 취업을 해 있거나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졸업생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언니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의 그런 사례 동영상은 지금 따로 오시면 또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서 하는 거고 내년에는 이제 뷰티과와 간호과가 같이 한번 해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취업을 보면 저희는 간호과는 전부 다 4년제로 일원화된 건 아실 거예요. 전문대가에서도 간호과만 4년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과들을 주로 갑니다. 아무래도 그 다음에 간호사가 요거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는 졸업생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된 졸업생들 많죠. 얘네들 말고도 이제 대학을 가서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 서울대병원 초봉이 지금 3학년에도 2명, 서울대 보람에 2명이 서울대 본원 2명 돼 있거든요. 초봉이 3,400, 3,500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50% 할인되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직종인데 이렇게 간호조무사로 굉장히 잘 적응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벌써 한 10년씩 다 된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7급 공무원 된 공무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을 왜 갔지? 은행도 다양한 상품을 구상하다 보니 간호 쪽의 상품, 그래서 은행에 간 친구도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의무부사관, 그 다음에 성형외과에 코디네이터 하다가 지금 뷰티샵을 차려 그런 친구. 자, 이제 실습실을 이제 거의 막바지 되고 있는데요. 실습실, 저희 학과가 아무래도 조금 제일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매번 그때그때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웬만한 지금 대학을 간 친구들이 오면 선생님 저희 대학보다 훨씬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에서 간호과 있는 학교 중에 유일하게 1억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입학하실 때는 아마 훨씬 더 선진화된 쾌적한 실습실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작동되는 것들이고요. 인큐베이터 하나도 2천만 원짜리 이렇게 실제로 작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간호과 단체 사진 찍었던 거 제가 보면서 가끔 혼자 웃는 사진들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밝게 잘 생활하고 있고요. 제가 공무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됐다는 거에 대한 증명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 해에 9명 전국에서 9명을 뽑을 때 저희 학교 4명이 한꺼번에 되는 정도의 공무원이라면 화곡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요. 제가 이분이 그 아까 지역사회 봉사활동 할 때 지하철역에서 혈당제 들어갈 때 90이 넘으셨던 분이에요. 그때는 막 너무 신기해서 한 7, 8년 전에 사진 찍었는데요. 앞으로는 90 넘는 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가 83세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너무 빨리 돌아가셨단 말을 많이 아직 더 사실 수 있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게 세월이 되게 시절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돼,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건강하게 일자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글쎄요, 인문계 이제 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도 뭐 인문계를 보냈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간호학과를 대학을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 제 친구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인데도 교수로 있는 애들이 여러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지방에 있는 데인데도 뭐 간호학과는 인문계에서 1, 2등급 아니면 못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지금 희망하기만 하면 간호학과를 다 진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화곡에 오면 무조건 간호학과 보내드립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훨씬 많은 열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에 오시면 개인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